PC 운영체제. 자,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7의 개요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윈도우 7의 개요와 관련해서는 윈도우 7만의 특징이라든가 또 각 에디션별 비교 설명, 그리고 특히 이 에디션 비교 같은 경우에는 XP 때도 되게 잘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부팅 순서가 XP하고는 또 달라요. 부팅 순서 이런 것들을 학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은 우선 윈도우 7이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건 아니죠. 자, 수많은 발전 과정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의 윈도우 7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MS사는 MS-DOS라는 걸 먼저 운영체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80년대부터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MS-DOS가 나와요. 이 DOS라는 건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예요. 근데 얘는 유닉스 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즉 오로지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해야 시스템을 여러분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여러분이 DOS 명령어를 알아야 돼요. 나 이거 복사하고 싶어. 그럼 복사 명령. 나 여기 있는 자료 어디로 옮기고 싶어. 그럼 옮기는 명령어. 나 네트워크 연결하고 싶어. 그럼 네트워크 연결하는 명령어. 그러니까 명령어를 모르면은 뭡니까? 컴퓨터와 나와는 단절이 되는 구조예요. 이거를 우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사용자가 모든 명령어를 익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가 혜성같이 등장을 한 게 1995년도의 일입니다. MS사에서 윈도우즈 95라는 운영체제를 개발을 했어요. 물론 이 중간에 얘와 얘의 중간 지점에 윈도우즈 3.1 이런 게 있었죠. 이 윈도우즈가 개발되면서 드디어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던 마우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입력 매체로 등장을 합니다. 윈도우즈 95는요, 그동안 어려웠던 컴퓨터를 좀 더 쉽게 하는데 아주 혁혁한 성과를 냈죠. 바로 얘는 명령어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뭐만? 아이콘만 더블 클릭하세요. 뭡니까? 바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됐죠? 오늘날 여러분이 아이콘 더블 클릭하기 시작한 거 윈도우 95대 1입니다. 이해되죠? 이러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용자들은 시스템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98이 되면서 이제 98이 되면서 이 안에 이 윈도우즈 98을 깔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게 뭐예요? 웹 브라우저. 브라우저. 그래서 이 브라우저가 MS사에서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이런 로고. 이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윈도우 사면은 익스플로러도 함께 깔리게끔 끼워 팔기를 한 거죠. 이때부터 사람들이 인터넷 연결도 매우 쉬워지면서 어때요? 인구가 마구마구 늘어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럼 윈도우즈 98, 그 다음에 윈도우즈 미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99년도, 2000년 초반, 이때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윈도우즈 미 시대가 지나면서 뭡니까? 드디어 가장 인기가 높았던 윈도우즈 XP를 맞이하게 됩니다. XP는 보안도 뛰어나고 또 개인용 운영체제, 즉 개인용이라는 건 PC, 여러분 PC에서 여러분이 시스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는 운영체제가 바로 개인용 운영체제였는데 이제 XP가 되면서 업무용 운영체제도 얘가 그 역할을 하게 됐다 이겁니다. 업무용이라는 건 뭐죠? 다중사용자 처리, 즉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용이면서 업무용까지 통합하는 운영체제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XP부터. 그래서 이 XP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운영체제예요. 그리고 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했죠. 그러다가
작년에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MS는 XP에 대한 지원을 중단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XP 다음에 비스타가 등장을 합니다. 비스타나 윈도우 7이나 사실 그 부팅 순서나 이런 건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비스타가 큰 인기를 못 끌었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7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해되죠? 이러한 시스템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운영체제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겠죠. 네, 그리고 지금은 윈도우즈 8을 지나서 8.1 그리고 윈도우 10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됐죠? 이러한 운영체제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바로 XP 중심이었던 시험 문제가 올해를 기점으로 바로 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얘는 잘 안 썼어요. 외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 여러분이 느끼는 거는 XP와 윈도우 7은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이겁니다. 예. 화면은 GUI가 똑같아요. 그러나 다르다는 거죠. 자, 윈도우 7과 이전 버전의 비교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게 도대체 지원되고 안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무비 메이커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제작하는 거죠. 이게 윈도우 비스타부터 지원됐고요. 자녀 보호 기능, 이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 보호 기능은 그 인터넷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사용 시간대, 허용 시간대, 예외 시간대 이런 것들을 시간대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 이게 비스타부터 지원되고요. 절전 모드가 윈도우 7부터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전력을 낭비하는 걸 막겠다는 거죠. 쓰지 않으면 얘가 잠금 모드. 우리 휴대폰에도 오래도록 좀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얘가 절전돼 버리는 상태 아시죠? 슬리핑 모드로 바뀌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윈도우 7은 라이브러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진, 동영상, 음악 이런 멀티미디어 작업들을 이런 멀티미디어가 보다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러한 멀티미디어 파일들을 보다 쉽게 여러분이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상 폴더, 이것이 바로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 꾸미기, 이건 뭐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작업 중인 여러 개의 창을 검색하는 기능, 네, 이게 바로 윈도우 7에서 지원되는 거고, 홈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능, 홈 네트워크가 또 뭔가요? 이러시는데, 그 한 집에 요새는 여러분 컴퓨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집에 여러 대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여러 대를 홈 네트워크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서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사진, 파일, 여러 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각자 다 홈 네트워크로 등록된 PC가 공유해서 함께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폴더를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검색 기능 지원되고 있어요. 어디부터? 비스타 버전부터. 그리고 점프 작업이 있습니다. 점프 작업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많이 쓰는 그러한 작업들 있죠. 사진, 음악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누르기만 하면 해당 폴더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윈도우 7에 있는 기능이에요. 자, 이런 거 있다 없다 우선 기능들 여러분 분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합시다. 윈도우 7의 주요 기능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바로 에어로피크 기능이 있고요. 에어로 기능, 3D 효과, 바탕화면 슬라이드쇼 이런 기능들로 인해 보다 더 화려해진 인터페이스를 자랑해요. 에어로피크는 작업 중인 여러 개 창 중에 어느 하나의 창에다가 마우스만 올려놓으면 그 창만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 창에서 하나만요? 그렇죠. 그래서 올려놓기만 하면 그 창이 화면에 딱 표시가 되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에어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창의 색깔을 투명하게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투명 색상.
그 다음에 3D 효과는 3D 입체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 창이 쫙 열려 있을 경우 윈도우 로고 키가 있어요. 여러분 키보드에 윈도우 로고 그려져 있는 거. 그 키랑 탭 키를 누르면 프로그램들이 3차원의 입체 모양으로 표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됐죠? 한 번씩 연습 삼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 슬라이드 쇼 기능이 있습니다. 바탕화면의 배경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슬라이드 쇼 효과를 주면서 돌려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 애들이나 좋아하겠죠? 해보면은 이게 리소스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정신없어요. 그쵸? 이렇게 인터페이스 기능 지원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속하고 편리한 작업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능이죠. 바로 검색 기능. 얘가 정말 놀라운 기능이에요. 검색 기능은요. 기존의 윈도우 XP 기능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당신은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럼 뭐만요? 이름만 알고 있으면 언제라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검색 기능이에요. 즉, 여기 잠깐 보실까요? 여기 시작 단추가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여기가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가. 예, 실행과는 달라요. 예, 여기. 그럼 여기다 여러분이 검색할 이름 또는 파일 이런 걸 이렇게 치기만 하잖아요. 예, 치고 하면은 여기 파일 이름이 떠요. 이거 누르면 실행이 된다는 거죠. 메모장을 친 겁니다, 제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파일도 파일명만 치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위치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검색. 됐죠? 그 다음 라이브러리 기능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사진, 문서, 비디오, 음악 파일을 라이브러리에 추가해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예, 라이브러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여기에요. 또 제가 보여드리죠.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을 또 갖고 라이브러리가 어디 있는 거지? 이러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컴퓨터를 누르시면은 라이브러리라는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뭐냐? 얘네들은 바로 여러분이 C 드라이브에 사용자, 즉 유저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죠? 사용자. 여기에 들어가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들어가면은 취소. 예,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 문서, 이게 문서 라이브러리, 내 비디오, 비디오, 내 사진, 사진. 보이죠? 내 음악, 이게 바로 음악. 이렇게 라이브러리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문서들, 비디오, 사진, 음악, 이들을 라이브러리에 분류만 해놓고 여러분이 폴더를 여기다 추가만 시켜 놓으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해당 문서나 음악, 사진, 비디오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일종의 가상 폴더예요. 됐죠?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점프 목록이 있습니다. 점프,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작업 표시줄 프로그램 단추에다가 마우스 우측 단추를 클릭하면 최근에 작업한 프로그램 내용을 보여주는 점프 목록이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점프 목록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점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얘는 최근 문서니 이런 거 따로 없어요. 여기 모든 프로그램 누르시면은 이 각각의 여러분이 작성해 놓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금방 전에 작업했던 내용들은 언제라도 여기서 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점프 목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메모장이니 뭐니 파워포인트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최근 문서를 보여주지 않고도 해당 문서에다 마우스를 놓기만 해도 원하는 최근 문서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해당 프로그램에서 오른쪽을 누르면은 작업했던 파일 목록이 쫙 떠요. 거기서 클릭하면 해당 문서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게 다 점프예요. 된 거죠?
그래서 편리해졌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더욱 안전해진 보안 기능. 자, 사용자 계정 컨트롤 UAC 나왔습니다. 자, 유저 어카운트 컨트롤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사용자가 불필요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환경 설정을 변경하는 작업을 할 때 사용 권한을 요구하는 경고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정 컨트롤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 인터넷이나 시스템에서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마다 경고창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이런 프로그램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게끔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한해서 안전한 컴퓨터 사용을 유도하도록 하자는 게 바로 자녀 보호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이 윈도우 7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또 나름대로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윈도우 7 에디션별 기능이 나왔습니다. 자, 윈도우 7의 에디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콕 집어서 4가지 정도만 버전을 보여드렸습니다. 홈 프리미엄 버전, 프로페셔널 버전, 엔터프라이즈 버전, 그 다음에 얼티메이트 버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일단 메모리 지원 용량을 보면 홈 프리미엄은 작아요. 16기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얼티메이트 전부 다 192기가까지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32비트냐 64비트 지원이냐 이건 다 모두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CPU의 최대 허용 개수는 홈은 1개, 그러나 나머지는 다중 프로세싱 지원됩니다. 2개 이상씩 지원돼요. 그 다음에 홈 그룹 있죠? 여러분 홈 네트워킹 이거 모두 생성하고 그 홈 네트워크에 공유를 통한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중 모니터 아시죠 여러분? 네, 한 시스템에 여러 개 모니터로 연결해 놓고 작업 볼 수 있는 거 다 허용돼요. 바탕화면 배경 변경 이런 것도 다 지원돼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파일 시스템을 암호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암호화시킬 때는 홈 프리미엄은 이런 게 지원이 안 돼요. 근데 프로페셔널 버전부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 위치에 대한 자동 인식 기능도 홈은 지원이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지원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 XP 모드로 돌아가는 거, 이 XP 모드로 동작하도록 하는 거 홈에선 안 되지만 나머지는 이 기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의 암호 작업 같은 것도 역시 보면은 홈과 프로페셔널 지원이 안 되지만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잠그는 거 이것도 엔터프라이즈급에서부터 지원되고요. 다국어 언어팩 지원 이것도 역시 엔터프라이즈급 이상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처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죠. 자, 윈도우 7 그렇다면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하드웨어 환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요, CPU는 1GHz 이상의 32비트 프로세서 또는 64비트 프로세서가 필요하겠고요. 메모리는 적어도 1기가 램 이상, 그 다음에 하드는 여유 공간 16기가 이상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픽 카드 WDDM 1.0 이상의 드라이버가 있는 다이렉트S구 그래픽 장치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됐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얘가 좋은 점은 기존에 윈도우 XP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근데 윈도우 7을 깔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기존에 XP에서 쓰던 어떤 그런 기본 환경들, 프로그램들, 이런 게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 얘는 윈도우의 그 운영체제가 바뀌는 거지 그 안에 여러분이 사용했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사용자 부담이 덜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윈도우 7 정품 프로그램은 DVD에 담겨 판매되는 패키지 상품, 또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는 ESD 상품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DVD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설치를 한다. 그럼 당연히 부팅 순서는 뭐부터? 이 DVD가 먼저 부팅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CD 드라이버 또는 DVD로 부팅 순서가 먼저 설정돼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7에 파일 시스템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파일 시스템이란 개념을 좀 알아둬야 되겠죠.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문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저장하려면 파일 이름을 남겨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운영체제별로 도대체 어떤 구조로 파일이 저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 파일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파일의 그 저장, 관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구조, 이게 바로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 시스템의 종류는 FAT16, 32, NTFS가 있습니다. 먼저 FAT16은 파일에 대한 정보를 16비트 방식으로 FAT에 저장해서 나중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얘는 겨우 2기가 정도의 용량을 지닌 하드 드라이브를 하나의 논리적 드라이브로 인식 가능해요.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확장하고 보완한 것이 FAT32 시스템이 됩니다. 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몇 비트? 32비트 방식으로 하드디스크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의 크기, 클러스터죠. 이 클러스터의 낭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232개의 클러스터가 있어서 작은 파일을 저장할 경우 낭비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여전히 이런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NTFS 파일 시스템이 등장을 합니다. 얘는 NT 계열, 그러니까 서버급이죠. 윈도우즈 NT, 윈도우즈 2000, 윈도우즈 2003, 윈도우즈 XP, 윈도우즈 7, 윈도우즈 2008 이런 데서 선택적인 파일 시스템이 바로 NTFS예요. 얘는 긴 파일 이름을 자랑하고요. 한 파일의 이름을 지정할 때 255자의 파일 이름 지정 가능하고요. 또 얘는 그 파일 시스템의 암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보안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컬 시스템 사용자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사용자에 대한 보안 감시에도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충돌 방지에도 우수하고 고용량, 즉 대용량 하드를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폴더가 아닌 파일 수준에도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파일에도 너는 읽기만 돼, 너는 쓰기만 돼, 너는 실행만 해 이런 거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충돌 시 즉각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에서는 대부분 NTFS 파일 시스템으로 보통 많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NTFS 파일 시스템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일을 담겠다라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에 맞게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이제 뭡니까? 포맷 작업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기출문제 예전에 다음 중 NTFS 파일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운영체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윈도우즈 NT, 윈도우즈 2003, 윈도우즈
98, 그 다음에 윈도우즈 XP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98입니다. 98은 XP 바로 전의 버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훨씬 하위 버전이니까 거기서는 NTFS가 지원되지 않았었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부팅 순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부팅의 순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부팅을 보면요. 자, 이 운영체제가 이제 시스템에 로드되는 과정이죠. 하드웨어에서는 그래픽 카드를 먼저 구동시켜요. 그 다음에 포스트 작업 실행합니다. 이 포스트는 파워온 셀프 테스트죠. 즉, 얘 같은 경우는 컴퓨터 기기에 문제가 있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켜진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서 본격적인 테스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제대로 켜졌나? 그 다음에 뭡니까? 각종 그 하드웨어 드라이버들 있죠? 예, 장치 드라이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CPU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테스트하는 작업이 포스트 실행이에요.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얘는 드디어 그 부팅을 위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MBR, 마스터 부트 레코더라고 불러요. 이 MBR의 내용을 먼저 읽어요. 그래서 이 MBR에서요, 여러분은 그 맨 첫 번째 섹터, 이게 이제 MBR인데요. 여기에 일단 노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 MBR을 일단 먼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부팅 가능한 파티션에 VBR로 곧바로 점프를 하면서 실제로 부팅을 위한 준비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 MBR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 부분이 깨졌다 이러면 에러 메시지가 뜨고 부팅이 안 되고 먹통이 돼버리는 거죠. 됐죠, 여러분? 바이러스 같은 게 걸려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드에 이상이 생겨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의한 부팅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XP와 달라요. 자, 먼저 부트 mgr.exe가 먼저 돌아갑니다. 이때 여러분 얘는 win resume.exe를 실행 또는 bcd 실행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부트 섹터의 부트 mgr.exe의 위치 정보를 일단 얘는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서 이제 지원되는 게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팅을 했을 때 왜 콜드 부팅이 있죠. 아예 처음부터 전원 스위치를 켜가지고 부팅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죠? 네, 재시작, 시스템 재시작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재부팅하는 거 있죠. 네, 이럴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바로 win-resume.exe 이거를 실행하는 겁니다. 얘는 바로 하이버네이션이라고 불러요. 하이버네이션 상태는 이제 뭐냐면 재부팅할 때입니다. 그래서 재부팅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윈도우 8도 부팅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여러분. 그 빠른 게 뭐냐면은 일단은 디스크의 수압 영역에다가 부팅에 필요한 이미지 내용들을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재부팅하면 거기 이미지 내용을 불러와서 곧바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러한 재부팅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재부팅일 경우 우린 이거를 하이버네이션 상태라고 불러요. 재부팅할 때 win-resume.exe를 로드해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CD는 기본적인 부팅 정보를 이제 획득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부팅 정보를 일단 획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load.exe를 실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ntoSKRNL.exe를 실행합니다. 이건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의 커널로 제어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됐죠? 바로 이때부터 GUI 환경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win-logon.exe가 이제 실행되죠. 이거는 사용자 세션의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겁니다. 사용자 계정이 이제 생성되고 그 사용자 로그인한 사용자의 서비스가 시작되고 장치 드라이버가 모두 로드되는 상태가 win-logon 상태예요.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 단계, 이런 단계가 XP하고 다르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2장의 주요 기출문제 보도록 합니다. 1번, 윈도우즈 7 버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윈도우 7 버전에 속하지 않는 거, 홈,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데이터 센터, 서버 에디션, 센 PC 이렇게 나왔어요. 센 PC 안 배웠잖아요. 네, 이것도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데이터 센터, 서버라는 말이 들어가면 벌써 해당 사항 없겠죠? 답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윈도우 7 홈 베이직 에디션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FAT32 파일 시스템. 여러분 이거 FAT32, NTFS 다 지원되는 겁니다. 다중 모니터 지원되죠. 다국어 언어팩은요. 다국어 언어팩은 어디서부터 지원돼요? 엔터프라이즈 버전부터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답번이 답이고 바탕화면 창관리자, 바탕화면 바꾸는 건 다 들어가죠. 자, 3번 윈도우 7이 실행되기 전에 부팅 단계에서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고 CPU와 메모리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죠, 제가? 네, 하드웨어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드라이버 상태가 제대로 좋으냐 이런 거 확인하는 게 뭐였죠? 포스트 단계, 그죠? 답 4번이에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거 이번에 2급 출제됐던 문제예요. 이렇게 개정돼서. 어때요? 아,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부팅 단계들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윈도우 XP 때도 이 부팅 단계는 시험에 잘 나왔던 거니까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